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건강하십니까? 네. 검사 결과를 보니까 기본 표준형이라는 게 정상 유전자인데 지금 정상 유전자가 갖고 있는 거는 몇 개 없고요. 특히 중요한 B6하고 9이 문제인데 그러면 처음에 엄청 낮았었잖아요. 이게 지금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B9이 특히 더 그런데요.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보통 엽산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엽산을 대사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기본 엽산을 먹어도 메티폴레이트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도 변이가 있고 비타민 C도 변이가 하나 있고 D도 GC 유전자 하나가 변이가 있는데 그나마 두 가지가 정상이라서 그래서 아마 큰 영향을 안 줬던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처음에 너무 낮았던 게 이제 80 올리니까 PTH가 23이니까 충분하게 한 80 정도만 유지를 해도 관리가 되는 비타민 D 유전자 형태고요. 적어도 80 네,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줘야 네. 돼. 그 이유가 얘가 하는 일은 만들어낸 비타민 D를 트랜스포트 할 때 결합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만드니까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지금 오실 때 KTX 타고나 이렇게 오셨을 건데 네. 교통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를 더 많이 먹는 수밖에 없죠. 정상인에 비해서. 남들은 한 3, 40만 유지해도 되는데 태어나기를 80 이상을 80을 유지하는 수밖에 걸 없다. 목표로.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유전자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먹어서 변화된 수치하고는 또 다른 거고. 네, 다른 건데 CYP2R1 유전자가 갖고 있는 이 형태는 뭐냐면 이제 주고 있는 D는 콜레카시페롤 형태의 D3 기본형이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형태냐면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드는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구제로 다 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1차 활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유전자가 이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넣어주기만 하면은 만들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얘를 세포 레벨로 보내는 트랜스포트 하는 쪽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을 때 이내 전술로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시면 되고 계속 이제 과학은 발달하고 업데이트 되잖아요. 검사도 나온 지가 이제 2달이 안 됐고요. 지금 해보면 알지만 저거를 무시하고 그냥 먹는 거에 보다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유전자냐면은 이제 내가 먹은 비타민 C가 우리 세포 레벨로 들어가려면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만드는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변이가 있으면 문이 잘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못 들어가겠죠. 그럴 때 먹는 게 지용성 비타민을 먹게 되는 이유가 리포소말 비타민 C는 들어가는 통로가 달라요. 세포 벽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소형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네. GC랑 CC랑의 차이는 두 가지가 변화가 다 있는 것과 하나의 변화니까 당연히 얻은 게 더 나쁠까요? 두 가지 있는 게 네, 나쁘죠? 당연하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얘를 활성화시키는 그 프로테이지를 계산할 때 보통은 기본형은 100을 주면은 90 정도를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 90이 그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네.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효율이라는 게 100을 넣었는데 100이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네. 연료를 넣었을 때 그게 효율에 따라서 자동차가 가는데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8, 90이 가는데 유전자 변이가 하나 있을 때는 보통이 한 6, 70, 한 5, 60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변이가 있을 때는 많이 떨어지면은 한 2, 30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 4가지밖에 없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네. 진짜. 이거는 티민, 이건 사이토신, 이거는 아데닌, 이거는 구아닌. 저게 이중 나선 구조로 모든 유전자가 저런 식으로 조합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쫙, 아빠한테 받고 이렇게. 그래서 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자녀를 잠깐 얘기했을 때 문제라는 게 잘 보시면은 본인은 줄 수 있는 게 T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녀는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녀 검사해서 무조건 엽산 먹어야죠. 그냥 묻지 말고 먹어야 되겠네요. 네, 진짜. B6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은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서 조합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편분은 이것도 있네요. 변이가 하나. 그 다음에 C는 더 심해요. C는 아까는 사모님이 GC였는데 지금 남편은 CC예요. 훨씬 더 비타민 C가 세포 레벨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21g까지 먹었었거든요. 제대로 못 들어가요. 세포 레벨로. 근데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은 저는 경구제 LSF를 한 2, 3g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의 유전자 변이만 있으면 2g만 더 드셔야 돼요. 6g으로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LSF를 넣을 때 선생님은 2g, 사모님은 1. 그 정도만 해줘도 돼요. 그리고 D는 GC 유전자인데 그나마 하나씩의 변이만 갖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지금 갖고 있는 변이가 60에서도 이 정도니까 선생님은 60 정도 유지하시면 돼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두 개가 변이 있는 것과 하나 변이 있는 거하고 펑션의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80 유지하시고 네. 선생님이 60 유지하시면 네. 돼요. 그럼 다 됐죠? B12는 다행히 둘 다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의 거의가 다 정상입니다. 비타민 A에 대한 얘기는 대구에 많으니까 대구 철따라 한 번씩 대구탕 해 드시고요. 아, 성을 추가하면 되는데 역사는 어떻게 해요? 저 역사는 너무 낮으니까. 네, 메티폴레이트를 따로 사시는데 음. 10ml는 너무 고용량이거든요. 이거 말고 한 1ml짜리 구하시면 돼요. 이게 1000마이크로니까 1ml거든요. 요거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2알씩 드시면 돼요. 한 2ml 정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변이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알 정도만 드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1g, 2g.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형은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 펑션을 못하는 게 아니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 형태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기본 B군은 다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족해지는 것만 따로 활성형을 넣어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내에서 얘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활성형 B군이거든요. B군이 다 들어있는데 보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다 활성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적어요. 메티폴레이트는 4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0.4mg이죠. 제가 아까 2mg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 5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으로 깔 때 주로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네. 6번, 9번, 12번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변이 있다고 요거만 넣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넣을까 이런 의미도 있죠. 검사도 계속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까지 봐주게 되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정보를 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뭔가 플랜을 짜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거 하나는 먹고 그 중에서 부족해진 용량을 추가로 좀 넣어주자. 그게 가장 지금은 아이디어하지 않을까.